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결국 일본이 파국을 선택했습니다. 끝끝내 파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도이치쿠쇼 생방송 도중에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할지 말지 그 여부를 일본이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잠시 후 저희 생방송 도중에 도쿄에 나가 있는 특파원 발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 마지막 협상의 기회였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고노 장관,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런데 파국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사진 한 장. 두 사람이 목례도 안 했어요.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어요. 바로 고개 돌려서 제 갈 길 가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표정 한번 보세요. 입을 굳게 다물고 참 강 장관이 잘 웃고 표정이 다양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강 장관이 이렇게 굳은 표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파국을 암시하는 이 두 실무 장관의 이별 사진. 잠시 후 과연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예견대로 끝끝내 파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저희가 연장을 재검토해서 이렇게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강 장관이 일본은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만약 일본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과의 군사 공조는 없다. 굉장히 강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화이트 국가를 배제하면 우리는 군사 안보적으로 일본과의 공조는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정말로 파국인데 걱정됩니다. 한일 양국이 지금 서로 강대강의 카드를 시사한 겁니다. 잠시 후에 지금 뉴스 속보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것처럼 이 중요한 결정 잠시 후에 발표됩니다. 저희 도이치쿠쇼와 오늘 끝까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바라기는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반전이 좀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타격이 옵니다. 1115개의 품목. 1115개의 품목. 우리가 수입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83개 핵심 품목 조달에 우리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 수입 비중 적게 잡아도 50%. 그리고 이 중에 핵심 품목은요, 90%를 우리가 의존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반도체, 철강, 수소차, 배터리, 스마트폰, 우리가 강한 품목들의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이 어려워지면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됩니다. 연간 수입액 1,000만 달러 이상으로 고위험 품목들을 일본이 수출을 아주 강하게 조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기업 관계자는요, 일본 허가 받으려면 모두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 기업에 명주를 쥐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전망들도 좀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어요. 아베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대위원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100%다. 아사히 산케이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 예정대로 오늘 처리된다. 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명확히 언급 안 해서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로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 장관님, 어제 강경화 장관과 고노 회상 태국에서 마지막 가능성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가능성이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날아갔네요. 저는 그거를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사 10시에 일본이 정말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의에서
그래도 최대한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있더라도 이 실행을 현행대로 바로 21일 이후에 실행을 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소위 유예를 하느냐 아니냐, 또는 설사 배제를 하더라도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이렇게 하나 더 생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느냐, 이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현대 역사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을 하면 정말 피눈물 나죠. 예. 전범 국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 이유도 또한 우리나라의 전쟁을 빌미로 해서 저렇게 또 일어선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떼고서는 일본의 현재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을 얘기하자면 우리 국민들 다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외교를 생각을 해야 되고 싸우면 이겨야 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10시에 최악의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미루거나 그 결정이 그냥 선언문에서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분명히 우리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게 있지만 한국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도 또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글로벌리 이제 이 공급 생태 순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일 간의 문제만 아니고 세계 무역에도 궁극적으로 시차가 걸릴 뿐이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여러 세계에도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일본에게도 부메랑이 갈 것이다. 그럼요. 특히 G20 의장 국가였어요, 올해 일본이. 그 G20 같은 거 왜 합니까? 같이 경제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의장 국가였고, 그때 아베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무역을 얘기했고, 지금 일본이 있는 게 국제사회하고의 그런 자유무역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사국인 일본하고도 니네가 피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